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주교육대학교 정시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요, A형, B형, C형, D형 네 문제가 있는데요. 자, A형 문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을 답하시오 그랬어요.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많은 양의 기존 데이터, 학습 문제를 풀기 때문이다 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나 제시문에서는 구글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과연 딥러닝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고고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인공지능의 창의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창의성의 발상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전유물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시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읽어볼게요. 제시문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AI도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죠. 분명히 이거는 시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작성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할 수 없다, 데이터를 가지고 흉내만 내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습득하면서 펼쳐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쪽으로 답변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B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문을 쭉 보면 학교 폭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학교 폭력을 가해자였습니다. A는 한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취재진은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를 만나서 그를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행동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이 거슬렸죠. 거슬리는 그 녀석을 한 번, 두 번 괴롭혀 봅니다. 자, 그런데 딱히 덤벼들지도 않고 슬슬 피하는 그 반응이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학교 폭력이 자신도 모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아이들도 가해자로 하나둘씩 가세합니다. 또 또래 집단 사이에서 삐뚤어진 동료 애가 발휘되는 겁니다. 일이 커지면 학폭위가 열리고 경찰이 학교에 드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때뿐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 집단 속에서 일부는 반성하고 폭력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일부는 계속합니다. 재미있다며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질문은 제시문을 참고하여 학교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고 만일 본인이 담임 교사라면 이 사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말해보세요. 자, 제시문에서 학교 폭력의 원인은 제시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재미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아이가 그냥 슬슬 피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그만두기도 하지만 이 그만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한다. 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재미예요. 여기서 보면 재미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학교 폭력은 보통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해결해 주게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학교 폭력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담임교사라고 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보다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줘서 관심을 그쪽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재미를 찾는 것은 다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있는 일만 있어, 재미가 없어, 이런 부분에서 이거 재밌네,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독일의 사례 같은 거를 들어보게 된다면요, 스트레스 해소방을 준다든지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면 학교 폭력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무관용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관용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에 관련된 얘기에서 이중 언어를 가진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더 두뇌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자, 명령센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계획, 수립, 문제 해결, 난이도도 높은 인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과제 수행 능력이 높다라는 얘기가 가제시문에 나와 있고요. 나 제시문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문화 가정 학생 같은 경우는 일상 언어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학교에 입학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수업 중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학습 부진으로 누적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자, 상반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 본인이 담임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부분이죠. 자, 학생들의 이중 언어 능력이 생길 수 있게끔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어가 부족한 이유는 부모님이 한국어가 서툴러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문화 학습 센터와 연결을 시켜서 부모님과 학생이 다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이 학생은 이중 언어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인 학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면 훨씬 좋은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중점 부분과 실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은요, 네모아에 있는 그런 부분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성장하는 것으로 초등 중등 교육의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주도적 역량, 창의적 역량, 포용성을 갖추게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부 사항으로 나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개념적 학습과 탐구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기후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생, 다문화 학생에 대한 모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게 바로 포용이죠. 4번 같은 경우는 포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생태 기후 환경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도 포용성 부분과 그 다음에 주도적 역량이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학습자의 연계의 삶은 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시키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보면은요. 제시문과 관련하여 나의 1번에서 4번 중 본인의 생각하기에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항목 한 가지를 고르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용성이 중시되느냐, 창의성이 중시되느냐, 아니면 주도력이 중시되느냐,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4번이라고 한다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라고 해서 학급에 대해서도 일부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나 다문화 가정 학생의 모두를 위한 교육 강화니까 포용적인 교육과 주도적인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4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1번을 선택해갖고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개념을 학습과 탐구하는 능력을 함유한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단 구성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답변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또는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